안녕하세요. 금남일의 골드인사이트입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전체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변화가 좀 오면 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고 좀 올라갈 기미가 보이면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실 텐데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 가격 그리고 은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지식을 좀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앞으로의 시세에 대한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제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저와 함께 분석 여행을 떠나 보시죠. 미국의 부채 위험이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이 계산을 시작하면 금 가격은 폭등할 수 있다라는 스프로트 라이언 맥킨타이어이라는 사람의 기사거든요. 이 부분이 의미 있는 기사라서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금은 여전히 강력하고 꾸준한 중앙은행의 수요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와 유럽 투자자들이 금 ETF 상장지수 펀드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 부채 문제가 시장에 반영이 될 경우에 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엄청난 재정 부채는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요인들이 현재 미국 내에 그리고 금값에 영향을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인데 라이언 맥킨타이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설명을 한번 했는데요. 중앙은행의 기초적인 수요입니다. 금값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장기적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중앙은행의 금 매입입니다. 이는 2022년도 2월 러시아의 전면적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맥킨타이어는 중앙은행의 수요가 여전히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가격의 하방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래왔듯이 여전히 일종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달라진 점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증가입니다.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 매입이 금값의 하방 압력을 탄탄하게 지지해주고 있고 최근에 ETF로의 금 보유량이 늘어난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그게 새로운 수요의 핵심입니다. 특히 금 ETF의 실물 보유량이 늘어난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달 바닥을 찍은 뒤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금 ETF 보유량 증가. 그는 금 ETF 보유량이 올해 들어 17% 증가했지만 2020년 10월의 정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17% 정도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사상 최고치에 돌파하기까지는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불안감 확대. 맥킨타이어는 최근 미국 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안전망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과 달러의 약화 이 부분을 이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저성장의 인플레이션이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죠?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물가는 상승한다. 현재 미국이 소비자 생산 지수가 3년 이내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다는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 금 가격이 3,500불까지 치솟은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관세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시장은 점차 면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에 가하는 공격은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의 신뢰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죠. 자, 금 투자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길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이어집니다. 전 재산을 금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자산의 10%는 금으로 보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는 금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될 경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 광산주에서 여전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 거품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소비자들은 금 매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여전히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데 그런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현재 흔들리고 있고 만약에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금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또 이분이 은 가격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거든요. 그는 금에 대해 강세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은은 역시 향후 1, 2년 동안 금 못지않은 상승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내용입니다. 금은 궁극적인 안전자산이지만 은은 그 동생 같은 존재입니다. 금이 오르면 은도 오릅니다. 하지만 은은 시장 규모가 금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은의 움직임은 좀 더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 ETF의 순유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 ETF는 실제 금을 담보로 발행이 됩니다. 투자자는 증권 계좌를 통해서 주식처럼 거래를 하는데 ETF 발행사가 금을 실제로 매입해서 대개 런던, 취리히 그리고 홍콩 등의 금고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수수료와 세금을 내게 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ETF 보유자들은 실물금을 인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물 시장의 유동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ETF의 특징을 여기에서 지금 언급을 했는데 ETF는 거래가 빠르고 유동성이 높아서 자금이 급속히 빠르게 들어오고 빠르게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글로벌 위험 회피 신호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ETF의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금값에 단기 변동성이 크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실물금은 이제 골드바와 골드코인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코인을 또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주얼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투자자나 소비자가 실제로 금괴, 금화, 주얼리를 구매를 하는 겁니다. 매입 즉시 실물 시장에서 물량이 묶입니다. 이거는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금을 보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통 가능 금량이 감소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거래 회전율이 낮고 장기 보유를 하는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값이 하락하게 되면 금을 더 매입을 하게 된다는 거고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매도의 제한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바로 가격 방어력이 높다라는 내용이고 현물 시장에서는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ETF 반응보다 많이 느립니다. 빠르게 반응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가 된 결정적인 이유와 그런 성립 시기를 우리가 알고 가면 달러와 금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도 2차 세계대전 말쯤에 미국 뉴햄프셔 브레튼 우주에서 열린 44개국 연합국의 통화와 금융회의의 체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 1온스랑 달러를 35달러로 가치를 금에 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에 고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IMF 통화기금 그리고 IBRD가 설립이 되었는데 전후 2차 세계대전 후에 경제복구와 경제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래서 금과 달러의 교환을 보장했지만 1960년대, 70년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 무역 적자, 그리고 달러의 과잉 발행. 미국은 금 보유량 이상으로 달러를 발행했고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프랑스, 서유럽 국가들이 대량의 달러를 금으로 교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에 대한 신뢰가 붕괴가 되어서 더 이상 1온스에 35달러라는 그런 공식이 유지가 될 수 없다. 인식이 확산됐고 금 태환 요구가 몰리자 금 보유고가 급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 태환의 중단을 발표를 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사실상 종말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주도로 금과 달러의 태환이 중단되는 엄청난 재정 적자와 많은 통화량의 발행이 다른 나라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이 결국에 이제 금값의 상승을 부추긴다. 결국에 달러는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금 본위제에서 달러 본위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ETF는 제가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순환도 굉장히 빠르고 아무래도 선물과도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이다 보니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좀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ETF 같은 경우에 이걸 실물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가가치세 10%와 또 실물로 교환하는 여러 가지 수수료도 또 부담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물로 교환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규격으로 교환이 되는 건 아니고 100g이나 이런 식으로 좀 1kg 단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로의 투자나 아니면 현물로의 투자는 각기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연준에서의 이제 빅스텝, 미국 재무장관이 올 8월 말 회의에서 0.5%의 이제 빅스텝을 사실은 예상을 했었는데, 연준에서 아마 빅스텝은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미국 내의 물가 상승을 막지는 못할 거다, 불가피할 거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9월 내에 미국 내의 어떤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변동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금남일의 골드 인사이트에서는 금과 은 투자 이외에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남일의 골드 인사이트.